김보은양 사건. 자, 이것도 1992년도에 아주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자, 우리가 어붓아버지 이런 말 쓰죠. 엄마가 재혼했어요. 엄마가 재혼하고 어붓아버지가 있고요. 그 엄마한테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엄마하고 어붓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이 어붓아버지가 이 어린 딸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이에요. 10여 년 괴롭힘을 당하다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 딸이 남자를 사귀입니다. 이게 김진관입니다. 김진관. 그래서 김보은, 김진관 사건 이렇게 됩니다. 이 딸이 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자기 상황을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김진관 씨는 또 이 체대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도와줄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어붓아버지가 검찰청 공무원이에요. 검찰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사관이라고, 수사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 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이 어붓아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딸한테 수시로 위협을 가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어붓아버지의 여러 가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남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법 250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자, 250조 1항입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50조 2항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이 딸이 어붓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250조 1항입니까? 250조 2항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보통살인죄예요? 존속살인죄예요? 모르겠습니까? 아니, 어붓아버지, 그러니까 새아버지하고 이 딸과 관계는 직계존속과 비속입니까? 아니,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인척관계에 불과해. 인척이야, 인척. 인척이지 직계존속 아닙니다. 자, 직계존속이 아니니까 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형법 250조 1항이라고. 무슨 말이죠? 보통 살인죄가 됩니다. 김보은 양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했거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이 둘이가 같이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의 뜻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 정범으로 처벌한다. 자, 함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보통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각각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사형, 무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5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자, 그런데 이게요, 언론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 당시에 기억나거든요. 얘 너무 불쌍하다, 얘 너무 불쌍하다. 얘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 안 된다. 물론 이제 이 둘이는 벌써 구속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야.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변호사들이 막 이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조금 이제 애틋한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 변론을 막 해줍니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주장한 내용이 형법 21조입니다. 자, 형법 21조 이게 뭐냐면 정당방위를 주장해요. 이 김보은 양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다. 자, 우리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정당방위 요건을 봐야 돼요. 21조에랑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여기서 부당이란 말은 불법, 위법 이런 말입니다. 현재의 위법한 불법인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정당방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진관이도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정당방위할 수 있다. 자, 침해가 언제의 침해죠? 현재의. 자, 정당방위에서 뭐가 요건이냐면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야 돼. 현재 침해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어붓아버지는 술이 취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딸이, 자, 이 김보은 양이 김진관 씨를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침해가 현재성 있나요? 없거든. 침해 현재성이 없어. 정당방위 요건이 안 돼.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침해 현재성을 인정했어요. 요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저씨가 언제든지 덮칠 위험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시 21조 1항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지. 뭐가 요건이 필요합니까? 상당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자고 있는 아저씨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심장을 칼로 막 쑤시면서 죽인다? 요거는 상당성이 없다. 상당성이 없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상당성이 없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또 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정당방위 아닌 거 좋아. 정당방위 아닌 거 좋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이게 뭐죠? 과잉방위. 과잉방위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되거든. 그럼 혹시 과잉방위가 되지 않겠니?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과잉방위를 주장했는데 과잉방위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과잉방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 김진관. 자, 김진관이 직접 뭐 칼로 이제 찔러 죽였겠죠. 자, 얘는요, 징역 5년. 이 사람은 징역 3년에다가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